안녕하십니까? 저는 단윤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철학으로 석박사를 했고요. 현재 단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율곡 선생님의 그 정치 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요거는 사실은 성악지묘 위전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10강을 계속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정치를 바로 행하라.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정치란 그럼 무엇인가? 율곡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성악지묘 그 위정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성악지묘 위정편에는 요 정치에 대해서 10가지 항목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총론이 있고요. 두 번째, 용현, 어진 이를 등용함에 대하여. 세 번째, 취선, 좋은 것을 취함에 대하여. 네 번째, 식시무, 시급함을 알매 대하여. 다섯 번째, 법선왕, 선왕을 본받음에 대하여. 여섯 번째, 근천계, 하늘이 내려준 계율을 조심함에 대하여. 일곱 번째, 입기강, 기강을 세움에 대하여. 여덟 번째,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함에 대하여. 아홉 번째, 명교, 교육을 널리 밝힘에 대하여. 열 번째, 위정공효 해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펴는 효과에 대하여. 이렇게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 시작으로 총론, 정치에 대해서 정치를 바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야기할 건데요. 항상 그 율곡 선생님은 시작할 때 신이 살피건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이 살피건대 나라는 집안을 미루어 나간 것입니다. 집안을 바로잡은 뒤에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정을 정가담에 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를 행함에 있어서는 크게 3가지 항목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근본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규모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절목이 있어야 된다. 절목은 절차와 세목이죠. 요거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서경 준안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직 천지는 만물의 부모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 중에서 진실로 총명한 이가 임금이 되고 임금은 백성의 부모가 된다. 우리 중요한 게 지금 이 성악지묘라는 것이 선조한테 바친 책이죠. 율곡이. 그래서 임금, 제왕학입니다. 임금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금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백성이 부모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서경 준함에 나오는 것을 인용해서 이 율곡 선생님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대학 이야기도 또 하고 있어요. 시경에서 저 즐거운 군자는 백성들의 부모다. 백성의 부모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부모라 하였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니 이런 것들을 일러 백성의 부모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군자, 임금이 된 사람은 백성의 부모인데 왜 백성의 부모인가? 백성들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죠. 백성들이 좋아하면 역시 좋아하고 백성들이 싫어하면 역시 싫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백성의 부모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군자이고 또 이 임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곡은 수시로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이제 서경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늘과 땅은 만물의 부모요 임금은 백성의 부모라는 말은 매우 적절합니다. 이게 이제 율곡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장자의 서명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자의 서명에서는 하늘과 땅을 부모로 삼고 임금을 종가의 맏아들로 삼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자면 역시 이제 서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기운은 아버지이고 땅의 기운은 어머니라 하니 나는 이 조그마한 몸으로 혼연히 그 가운데 처해 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점점점에서 살아서는 순종하여 부모를 섬기고 죽어서는 편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율곡이 서명을 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이 인을 실천하기 위한 공부가 바로 서명인데 전적으로 임금의 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장에 이것을 서명을 실은 까닭은 임금이 하늘을 아버지로 섬기고 땅을 어머니로 섬기며 백성을 형제로 여기고 만물을 동무로 삼아 어진 마음을 확충하여야만 그 직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임금의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임금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서명을 갖고 온 거죠. 그리고 또 이 임금은 바로 하늘을 아버지로 섬기고 땅을 어머니로 섬기고 백성을 형제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물을 동무로 삼고 이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확충해 나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그 임금된 도리의 어려움을 안다면 반드시 경건하고 근면하게 그것을 지킬 것이다. 내가 말을 할 때 아무도 내 말을 어기지 말라고 한다면 참수하고 아첨하는 무리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나라는 갑자기 흥하고 갑자기 망하는 것이 아니요. 흥하고 망하는 근원은 여기서부터 갈라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임금의 그런 어떤 그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임금이 자기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면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한테 막 아첨하는 무리들, 이런 사람들을 모이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확 흥하고 어느 날 갑자기 확 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망하려면 망하는 징조가 보이고 흥하려면 흥하는 징조가 보이죠. 임금은 그것을 잘 알아서 갈라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망하고 있는가, 흥하고 있는가. 그래서 망한다. 그럼 빨리 탁탁탁 잘라야 되고 흥하고 있다. 그럼 점점 더 북돋아야겠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스승을 얻는 사람은 왕이 되고 아무도 자기만 못하다는 사람은 망한다. 이거 역시 왕이 자기의 그런 어떤 모든 사람들을 그 자기 스승으로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배울 게 많고 이게 겸손하게 되고 이게 바로 흥하는 징조죠. 그렇지만 이건 내가 왕인데 말이지 이렇게 나가면은 아무도 자기만 못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나라는 망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옛날 얘기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그 많은 그런 어떤 뭐 참모들의 말을 듣고 국민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러면서 이제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그 나라는 잘 되죠. 근데 자기가 이제 독단적으로 혼자 잘났다고 설치면은 망하는 거죠. 그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또 중도라는 것이 필요한데 중도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임금이 이것을 세우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스스로 중도를 세울 수 없다. 뭔가 표준, 딱 기강을 딱 임금이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본, 예의가 바로 그런 뭔가 딱 중심 잡는 이 기본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요, 예는 이치를 절대에 맞춰 꾸며내는 것이다. 우리 보통 상당히 옛날에 우리나라가 뭐 허례허식 해가지고 예를 조금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예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치를 절도에 맞춰서 꾸며낸 것, 그리고 의로서 일을 처리하고 예로서 마음을 다스리면 올바름을 얻어서 안팎으로 덕이 합하여 중도가 서게 된다. 이 중도가 서는 그 방법이 바로 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율곡 선생님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승을 높이고 묻기를 좋아하면 덕이 높아지고 업적이 넓어지고 스스로 어질다하여 제 마음대로 하는 자는 이와 반대이다. 조금 전에 있었던 얘기랑 일맥상통하죠.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고 묻고 그리고 배우고 그러면은 덕이 높아진다 그랬어요. 반대로 내가 왕인데 뭐 내한테 감히 거여 그래? 내가 하려면 하지 말이 많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망조가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굳이 뭐 왕 아니어도 어떤
조그만 사회 단체의 장이어도 그 단체가 제대로 잘 되려면은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스승을 얻는다고 하는 것, 스승을 얻는다고 말한다는 것은 진실로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남한테 물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죠. 임금이 혼자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면은 아무도 그 사람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남한테 뭔가 듣고자 했을 때 그 사람도 도와주지, 내가 뭐 감히 왕인데 네가 자꾸 딴소리 하니 시끄럽게 하면은 아무도 이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왕은 혼자 독불장군이 되면서 이제 독재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탕 임금 얘기는, 탕은 이윤한테서 배운 다음에 왕자가 될 수 있었다. 이 왕자는 왕의 아들이 아니라 왕이란 얘기야. 왕. 훌륭한 왕. 아시겠습니까? 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논어 얘기가 나오는데요. 공자가 말하였다. 정치를 함에 있어서 덕으로 하는 것은 비유하면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고 묵별들이 그것을 향해서 도는 것과 같다. 이게 어쨌든 왕된 자가 딱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그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훌륭한 참모들이 많이 오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극성, 왕은 북극성처럼 딱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북극성처럼 딱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주변에 많은 많은 별들이 도는 것처럼 왕이 딱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때 주변에 훌륭한 군신들, 그러니까 여러 신하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덕으로서 하면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교화되고 말하지 않아도 믿고 힘쓰는 것이 적어도 무사람들을 복종시킬 수 있다. 이 중요한 게 지금 덕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덕치를 매우 중요시하는데 아시다시피 동양의 정치는 왕도와 패도가 있죠. 패도는 힘으로 하고 왕도는 덕으로 합니다. 덕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은 관역 백성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그냥 잘 알아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정자정야, 바로 정치는 바로 한다는 것, 이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정자정야. 저는 지금 현재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딱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해야 된다. 정치란 정이다. 바로 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임금이 덕을 닦는 것은 정치의 근본이다. 계속 덕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임금의 직분이 백성의 부모가 된 다음에 부모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중도를 세우고 중심을 세워서 표준을 삼게 되면 그 효과는 마치 묵별들이 북극성을 향하는 것과 같다. 지금 똑같은 얘기가 거의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실은 보면은 이 율곡의 성읍지배호는 율곡 선생님이 처음에 신이 살피건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온갖 고전들을 다 끌어옵니다. 뭐 시경, 서경, 뭐 역경, 뭐 대학, 논어, 춘추 다 비슷비슷한 말들을 갖고 와가지고 좀 중언부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본인의 이야기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정치의 근본이었고 두 번째는 정치의 규모입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은 정치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정치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규모는 공자가 말하였다. 큰 제국을 다스리는 데는 일을 신중하게 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여 믿음이 있어야 하고 씀씀이를 전략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부리되 때에 맞게 하여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논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후국을 다스리는 건 어떻게 하고 또 뭐 어떤 조그만 나라를 다스리는 건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 쭉 있죠. 맹자에 나옵니다. 그런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나라를 다스리든지 간에 씀씀이를 전략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씀씀이를 전략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백성을 부리되 때에 맞게 할 것이다. 옛날에는 백성들이 뭐 부역 같은 걸 많이 했죠. 뭐 도로공사 같은 것도 하고
또 전쟁 나면은 뭐 군사로도 동원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막 농사철에 이 뭐 성벽 보수 공사한다고 농사 짓는 사람들 끌어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윗사람이 불경하게 되면 아랫사람이 태만하고 윗사람이 신용이 없으면 아랫사람이 의심한다. 항상 중요한 거는 윗사람의 태도가 중요하죠. 윗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랫사람은 눈치를 보고 요랬다 저랬다 하죠. 그런 거를 지금 일곡선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신용이 있어야 된다. 신용이 없으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 윗사람이 여기서 누굴까요? 왕이죠. 왕. 지금 계속 이 이야기는 왕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왕. 그리고 경사이신 위정자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 요거 이 전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그래서 그 위정자들은 이 전룡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씀씀이를 전략하고 뿐만이 아니라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잘 아시겠지만서도.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공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공자가 위나라로 갈 때 염류가 수레를 몰았다. 근데 공자가 말했다. 백성이 많구나. 염류가 말했다. 백성이 많다면 다음에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공자가 말했다. 부유하게 해준다면은 그 다음에 일단 부유하게 해줘야 된다. 그럼 부유하게 해준다면은 또 뭐에 힘써야 될까요? 공자가 말했다. 가르쳐야 된다. 이 중요한 거는요. 백성이 많아야 됩니다. 첫째, 나라가 이 강대국이 되려면 일단 백성이 많아야 되고 백성이 많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 많으면 괴롭죠. 부유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부유하게 해줘야 된다. 부유하기만 하면 뭐하나. 그 다음은 가르쳐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일단 나라가 잘 되려면 일단 인구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인구들이 잘 살아야 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뭐랄까 지식과 교양이 있어야지 그게 정말 좋은 나라지. 그냥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조금 부족하면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공자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어쨌든 위정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공자께서도 말씀하고 계신데 그리고 이제 자공이 또 정치에 대해서 물었어요. 자공이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계 대책을 충분히 해주고 방위 대책을 충분히 갖추면 백성들이 신임할 것이다. 여기 진짜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족식, 족병, 신림. 이 나라에 중요한 것이 일단 족식이 중요하죠. 생계 대책. 그 다음에 또 구국강변. 이 병이 중요한데 병. 나라의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그 다음이 백성들의 신임.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 가지고 다공이 또 물어요. 부득이하게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족식, 족병, 신민 중에 뭐를 먼저 버려야 될까요? 방위. 이 족병을 먼저 버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방위 대책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자공이 또 물어요. 근데 저 족병은 지우고 그 다음에 족식, 신민 이 두 가지 중에 부득이하게 또 버려야 된다면 뭘 버려야 될까요? 그랬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족식, 부득이하게 버려야 되면 생계 대책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가장 끝까지 잡아야 될 게 바로 이 신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민이 있어야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뭐랄까 이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나라는 존립할 수 있다. 신뢰가 없다면 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그 지도자가 백성의 신민, 그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은 존속하기 어렵죠. 뭐 율곡 선생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금 공자의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치의 그 절차와 세목. 아까 제가 정치의 절목이라 그랬죠. 정치한테 필요한 거 세 가지. 정치의 근본, 정치의 구조, 정치의 절목. 근데 이 절목, 절차와 세목까지 말씀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절차와 세목에는 무엇이 있는가? 요 부경이라 그러는데 9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수신, 자신을 수용함. 두 번째,
조년, 어진이를 존경함. 그 다음 세 번째, 친친, 친족을 아끼고. 네 번째, 경대신, 대신을 공경하고. 다섯 번째, 채군신, 무신하들을 내목같이 여기고. 그 다음에 자서민,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백내공, 모든 공인을 불러들이고 회원인 먼 데서 온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회제우, 제우를 포용한다. 나라가 제대로 잘 되려면은 요걸 구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아홉 가지죠. 1, 2, 3, 4, 5, 6, 7, 8, 9. 요 아홉 가지의 구경이 아주 필수 덕목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있어야 제대로 나라가 잘 지탱되고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건 사실 공자가 한 얘기인데 이 공자님 말씀을 갖다가 율곡 선생 끌어와가지고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계속하기를 자신을 수용하면 여기 지금 이 구경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 율곡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수신이라고 했죠. 자기를 수용하는 것. 자기를 수용하면 도가 확립되고 그 다음에 어진이를 존경하면 의욕이 없게 되고 그리고 친족을 신뢰하면 백부, 숙부, 형제들이 원망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대신을 공경하면 현혹되지 않게 되며 무친화를 내 몸같이 여기면 선비들이 예로서 보답하고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면 백성들의 격려를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 공인들을 오게 하면 재물이 풍족하게 되며 먼 데서 온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면 사방에서 귀하게 되고 제우를 포용하며 온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게 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 앞부분 요 9가지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신, 자신을 수용해야 되고 조년, 어진이를 존경해야 되고 친친, 친족을 아끼고 경대신, 대신을 공경하고 채군신, 무신하들을 내 몸같이 여기고 자서민,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며 백내공, 모든 공인을 불러들이고 유언인, 먼 데서 온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회제우, 제우를 포용한다. 이것이 정치를 하는 절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여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 것이 몸을 닦는 것이요 참소를 물리치고 여색을 멀리하며 재물을 천하게 여기고 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진이를 권장하는 법이다. 여기 지금 제일 처음에 자신을 닦는 법, 그 다음에 어진이를 권장하는 법, 조년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에 맞게 부리고 세금을 가볍게 하는 것은 백성들을 권명하는 것이요 날마다 살펴보고 달마다 시험하여 성과에 맞게 녹을 지불하는 것은 모든 공인을 권면하는 것이며 가는 일을 전송하고 오는 일을 환영하는 것은 먼 데서 온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그리고 끊어진 세대를 이어주고 망한 나라를 일으켜주며 난을 다스려 위급한 것을 구원해주며 때에 맞게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것을 후하게 하고 가져오는 것을 조금만 받아들이는 것은 제우를 포용하는 방법이다. 이게 바로 이 9가지 구경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9가지 보편적 원칙. 이런 이 보편적 원칙을 행하는 것은 이 원리는 하나이다. 이게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그 하나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도대체 그 하나라는 것은 율곡 선생님의 그 어떤 그 철학을 한마디로 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성이니 그 성 하나라도 성실하지 아니함이 있으면 이 9가지는 모두 헛된 말이다. 어질고 현명한 사람을 믿지 않으면 나라가 텅 비고 예의가 없으면 상하가 문란해지고 정치가 없으면 재화가 부족해진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현명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예의가 있어야 되고 재화 또 정치가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율곡은 항상 처음과 끝이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갖 좋은 육경사서에 있는 말씀을 다 끌어왔다가 마지막으로 또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자기 얘기를 끝맺어요. 마지막으로 신이 살피건대 중도를 세우고 표준을 세우는 것이 정치의 근본입니다. 아까 이 정치하는 데는 3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처음에 정치하는 근본은 중도를 세우고 표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정치의 구조. 정치의 구조는 백성을 많이 부유하게 하고 백성을 부유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가르치고 일단 백성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부유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9가지 구경, 보편적인 원칙 요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치하는 일이다. 정치의 아까 요 구경이 절차와 세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정치, 처음에 정치를 바로하라라는 부분을 총론으로 이야기했고요. 다음에는 용현으로 들어가서 어진이를 등용하는 방법, 두 번째 강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